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방송하는 날이고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양선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역시나 중국 금융 당국에서 미국과 소통하겠다. 무엇에 대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폐지 같은 것들 때문에 눌려있던 것들을 토의하겠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ADR로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것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주간 상승률 24%예요. 이것들이 그거 하나를 보여주는 이번 주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엑슨모빌의 마이너스 7%와 쉐브론의 마이너스 5%. 주간 상승률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억누르던 여러 가지 국제 유가 급등이나 그리고 이에 따른 FOMC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나왔고 그래서 시장은 거꾸로 반등하는 또 모습 보여줬고요.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요만큼 줄여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국내뿐만 아니고 전세계 투자 자산 시장들이 조금 반등을 가져가는 한 주였습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간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쟁 자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장기전으로 간다면 핵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코로나는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우리 국내 정도는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조금 꺾이는 모습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태 정도 되고요. 음, 그거 말고는 여타의 이번 주는 이 상승률 시장에서는 역시나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런 모습들이 좀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종목에서 하나 보죠. 역시나 대형주 라인에서는 LG이노텍이 가장 눈에 띄는 상태고요. 조정 이후에 그대로 올라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붙여놨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금요일 기준이고요. 주간으로 정렬을 해서 보죠. 서울리거라는 개별주입니다. 시가총액 이제 쭉 올라서 800억 됐고요. 돈을 버는 상태는 아닙니다.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리거라는 거 종목을 과거에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성형병원, 유명한 성형병원 중국에서 사업하고 그랬던 이력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최근에 서울리거가 속해 있는 그룹이 디오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그 유상증자에 또 일정 부분 참여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디오가 중국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면 그걸 보는 게 맞지 서울리거는 현재 그냥 같은 그룹사로서 시장에서 자금을 땡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는 투자의 종목으로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확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LNK바이오는 이제 저거였죠. 감사 의견 적정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3월달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즌이잖아요. 관리 종목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상장 폐지되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꾸로 살아남아서 한 주 동안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네요. 범양건영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건설업종은 현재
올해의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 업종에 공식을 하나 대입하면 볼까요? 언제나 건설업을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쓰는 공식, 가격에서 비용을 빼주고 수량을 곱해주면 수익이 나온다. 그쵸? 그럼 건설 업종으로 대입하면 가격과 지금 C단의 압박은 있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은 유연탄 상승에 따른 시멘트 가격 상승, 재고가 뭐 하루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주, 중견 건설사라고 하죠. 중견 건설사, 건자재 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뭐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건설주가 2022년 내내 영향을 받는 섹터라면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시가총액이 적당히 작은데 흑자 규모를 잘 유지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에서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종목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에 대한 C단의 하락만 나오면 여전히 이쪽도 Q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물량의 상승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보고 있는 섹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범양건영인 이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 업종 하나 정도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에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기업군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 현재 중고차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전기차, 중고차 시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긴축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뉴스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쭉 이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에서 점점 전기차 시장 성장,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내는 3원계 배터리의 원료단 압박, 그렇다면 당연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 찾을래, 해외에서 찾을래,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최근에 거런메이였나요? 이름이? 중국의 회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아직 이 충전 쪽으로나 폐 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조금 초기 단계니까 2개 정도로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충전이라는 키워드랑 리사이클링. 그래서 결론은 2차전지 사업이, 2차전지 업종이 큰 상승의 기조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 커질 산업의 키워드는 이게 됐다. 이 정도 생각을 연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단은 뭐 충전이야 대기업군에서 개별적인 기업을 인수를 해서 하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도 아직은 초기 단계. 아마 앞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계속 IPO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상장 당시에 너무 고가 상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나고 적당한 시점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인즈랩에서는 신규 상장주 플러스 인공지능 정도, 인공지능 플랫폼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상장주 내에서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이나 디지털이나 그쵸? 이런 정책과 관련된 뭐 4차 산업혁명 섹터 쪽이나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된 쪽이 움직이는 정도구나. 이 안에서 개별적인 그룹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부각을 받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딱 생각이 크게 안 나지만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 인터넷 플랫폼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 이런 것들 보면은 큰 종목은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도 부각을 받는 모습, 뭐 줌인터넷, 작은 테마성 종목 중에는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베이스 이런 애도 있었고, 마인즈랩, 트윈, 신규 상장주 내 개별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딥노이드, 뷰노, 뭐 4차 산업이나 뭐 제약바이오까지 연결되면 원격 의료라는 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름들이 딱 다 생각이 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2021년 후반기 상장부터 2022년 지금 상장하는 리스트 중에서 사업 국면의 사업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쪽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묶어서 한번 보면 후발적으로 퉁퉁퉁 튕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뭘 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이번 주에 잠깐 반등을 좀 했고요. 로봇 관련주도 이번 주에 움직였습니다. 로보티즈, 에브리봇 움직였고요. 그 로봇 관련 정밀 모터 만드는 SPG 이런 종목까지 순차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신정보통신, PM풍년이 붙어 있네요. 얘네들은 지금 6월 대선 쪽에 테마단의 움직임을 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붙여서 생각하면, 이 주 종목을 붙여서 생각하면 6월 지방선거, 키워드 서울, 부산 등이 될 것이고, 최근에 여권, 야권 주자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유승민 이야기 나왔을 때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런 애들 움직이고, 김동연 이야기 나왔을 때 PN풍년 움직이고, 그쵸?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테마단이 연결이 조금씩 되는 모습이 보이긴 한다. 위세하이텍도 아까 이쪽 로직에 한번 붙여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다 붙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셀버스 AI도 아까 그 라인에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TNR 바이오팩, 인공장기, 3D 바이오 프린팅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툴진이나 TNR 바이오팩이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4차 산업 쪽으로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쪽이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체적인 그림의, 그러니까 지분의 일정 부분을 자기의 생각대로 인사를 이제 추진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키워드는 당연히 과학,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따라서 4차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렇죠? 3D 프린팅, 3D 바이오 프린팅, 우주항공, 클라우드, 보안,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까 신규 상장주 후발 부각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SPG, 로봇 관련주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안랩, 영국 쪽에 지분 큰 폭으로 들어오곤 이후에 연속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1등 보안주, 누군가에겐 그냥 안철수주. 그 다음 건자재단, 위나이텍, 덕신하우징,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푸 집단도 움직임이 있었고, 거푸 집 하면은 알포홈라인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한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IS동서, 그 다음에 IS동서의 파일, 31CNS 파일, 동양파일, 그 다음은 시멘트단의 움직임, 고려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쌍용 CNE, 그죠? 그 다음에 페인트단의 움직임, 누르페인트, 그 다음 리모델링 종합 건자재 라인의 한샘, 현대 리바트, 막내 하츠, 이 정도가 개별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생각이 나네요. 링크 제니시스도 최근에 사업단, 소프트웨어 라인의 자동화 이런 움직임으로 로봇 관련주가 스마트 팩토리 단에 영향을 주면서 링크 제니시스, 이런 종목, M2I 이런 종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도 신규 상장주 후발 부각 정도로 오지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툴젠, 이번 주에 14%나 움직였네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유전자, 가위. 정책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이런 쪽의 섹터가 커지면 국내에서 유전자 가위 쪽은 거의 독보적이니까요. 거의 없죠. 툴젠이란 종목이 조금 눈에 띄고, 대원제약이 이번 주 14%. 대원제약은 당연히 우리가 항상 편하게 먹는 의약품 실적이 잘 찍힐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성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감기약이나 이런 쪽은 무조건 수요가 지금 엄청난 수요를 충당하면서 풀로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이 나올 때쯤 하면 그때 가서는 빼딱콤플리 현상을 보일 것 같고요. 조금 두루뭉실하게 안 보일 때쯤에 자리를 잡았다가 실적이 이제 눈으로 가시화대가 점점 되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도 생각하는 지금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숫자가 찍히고 시장이 알았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거꾸로
매도의 생각을 가져간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쪽의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을 보지 말고 3개월, 6개월 뒤를 생각해보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3개월, 6개월 뒤에 현재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의 압박을, 아니, 원재료 상승의 압박을 받은 것들이 숫자로 나타날 텐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전가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너무 영업이익률이 작은 기업은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너무 박리담의 구조의 제조업 같은 것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번 주에 막판에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하루 팡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연속적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은 역시나 반도체 업황은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쪽으로만 조금 연속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너무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죠. 끝내는 반도체가 이런 모습 보이고 나면은 자동차도 어느 순간에 적당한 자리에서 바닥을 딛고 반등을 잘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2020년 10월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네요. 주간 상승률이 전체 30개 종목 중에 건설주나 디지털, 제약바이오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냥 얘네들을 묶어놓으면 코스닥이란 소리고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나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영역이 조금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이런 쪽으로 계속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 러시아의 협상이라든지 거꾸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차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ICBM 그쵸? 그리고 요새 하도 무서운 찌라시가 많이 돌아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별별 얘기들이 다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팩트만 봐야죠. 시장은 이번 주에 일정 부분 반등을 잘 이쁘게 했다. 이게 일단은 팩트입니다. 애플의 4일 연속의 상승분, 아마존의 이게 팩트라는 거죠. 지금 상승률 시장을 봐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조금 버텨주고 다시 반등하고 네이버 카카오 힘내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0만원대 먼저 쑥 하고 또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봄이 오는 기조 속에서 시장도 악재가 하나씩 좀 상쇄되면서 조금씩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 출렁거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은 숙명이니까요. 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서로 다독이면서 잘 버티고 지켜왔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되지 않고 델타크론이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차츰, 금리 상승에 대한 것도 차츰, 그리고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5월 달에 양적 긴축 시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회복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기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는 해외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잘 가져가줘서 불행 중 다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3월달 이제 9거래일 남았습니다. 9거래일 동안 시장 적당히 잘 반등해서 큰 폭의 변동이 없더라도
잘 유지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주간 상승률 방송이었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해 주시면 저희 카페 나오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등록되시면 이렇게 상승률 탑30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카페가 아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쪽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그나마 뭐 지나고 나니까 시장은 많이 우려했지만 적당히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뭐 환율도 20원 툭 하고 떨어지면서 지표상으로도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뭐 정말 시장을 계속 팔기만 하던 그 추세를 한 번이라도 깼다는 게 의미가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에서는 작더라도 연속적인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일주일 훅 지나고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화이팅입니다.